사랑해. 내가 너 너무 사랑한다고. 알지? 알잖아.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우린 하루하루를 많은 감정과 이야기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랑한다 해놓고 사랑은 어디로 가버린 건지, 없어진 지 오래인 것 같고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만 인생에서 패배자는 아닌지, 내 옆에 그 사람과의 관계는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관계의 힘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 들어서 읽다가, 그 사랑은 믿음과 의리라는 이름으로 조금은 변형된 모습이지만 거기에 그대로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인생의 의미라는 부분입니다. 성공, 인생에서의 성공, 정말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의미. 조의사의 기침은 숨이 멎을 듯 오랫동안 계속됐다. 숨소리마저 불규칙해지자 신은 슬쩍 핸드폰을 쥐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자 기침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해. 난 그것을 받아들이지. 고통이 없어지진 않지만 받아들이면 그다지 괴롭지가 않아.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병을 너무 무서워해. 웰빙이니 뭐니 하며 끔찍하게 건강을 챙기지. 내가 볼 땐 그게 병이야. 건강해서 나쁠 이유 없지 않습니까? 물론 건강은 최고의 보물이지. 하지만 요즘의 건강 열풍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네. 이 세상에 완벽한 건강이란 존재하지 않아. 사람은 어딘가 한 구석은 아프기 마련이지. 사람은 아프고 늙고 죽도록 프로그램돼 있네. 이것이 자연의 섭리야. 그런데도 미디어는 평생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현혹하지. 그래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지. 우리는 미디어가 만드는 환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네. 조의사는 장기침을 몇 번 더 하고 말을 이었다. 오래전에 CF 촬영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림 같은 2층 집에서 엄마, 아빠, 아들 역할을 하는 모델들이 끊임없이 웃고 있는데 얼마나 우습던지. TV에 잠깐 나오는 단란한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반나절 웃고 있는데 보고 있자니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군. 조의사는 생각만 해도 어지러운지 이마에 손을 올렸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이미지 대부분이 이렇게 터무니없네. CF 속에 가정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어. 가정이란 생활을 하는 곳이지 무대가 아니야. 아빠는 배가 나오고 엄마는 손에서 마늘 냄새가 나고 아이들은 소매자락으로 코를 훔치는 게 정상이지. 하지만 미디어는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하네. 대신 이러저러한 제품을 사야 완벽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암시를 걸지. 우리 주변에는 그런 암시들이 넘쳐나네. 처음엔 거짓이라는 걸 알지만 자꾸 보다 보면 현실로 착각하게 되지. 그때부터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야. 왠지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사회에서 탈락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 돈만 있으면 다 가질 수 있을 텐데, 돈만 있다면 완벽해질 텐데, 이런 부질없는 생각에 고통당하지.
하지만 아무리 돈을 벌어도 완벽한 인생은 살 수가 없네. 완벽한 불안 존재하지 않으니까. 조이사는 홍차를 마신 다음 크게 숨을 들이내쉬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자질구레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사라지리라 생각하네. 물론 돈이 많으면 은행 창구에 줄을 설 필요도 없고 만원 버스에 시달릴 일도 없고 귀찮은 집안 살림에서도 해방되지. 하지만 막상 부자가 되면 새로운 차원의 복잡한 일들이 벌어진다네. 돈이란 모을 때는 재밌지만 지켜야 할 순간이 오면 하나도 재미가 없네. 자네는 지켜야 하는 부담감이 어떤 것인지 상상도 하지 못할 거야. 내가 아는 어떤 부자는 집에 도둑이 들까봐 그 흔한 동남아 여행 한 번도 가지 못했다네. 여행을 떠나는 부자들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네.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잘 수가 없지. 편하게 살고 싶어져 부자가 되려 한다? 이것처럼 허무맹랑한 말도 없네. 일단 불편함을 견뎌야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 더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지.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그만큼 관리할 것들이 많아지네. 물질로는 스트레스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신은 조이사의 말에 인상을 찌푸렸다. 조이사의 말은 궤변일 뿐이었다. 적어도 신에게 가난은 치욕이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돈이란 많을수록 좋은 것이었다. 이사님의 말이 제게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부자의 어리광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지금도 지하철에서는 등이 휜 노인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버려진 신문지를 줍고 있습니다. 신의 신랄한 공격에 조이사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정확한 지적이네. 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이들이 신발도 없어 맨발로 구걸을 하고 남미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 아이들이 갱단에 들어가지. 여기서 자동차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북녘에선 쓸쓸 짜증이 치민 신이 퉁명스럽게 조이사의 말을 끊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지금 자네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나? 신은 거리낌 없이 지갑을 꺼내 보였다. 지갑에는 현금 10여만 원과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가 들어있었다. 자네 지갑에 1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상류층에 속한다는 걸 알고 있나? 만약 재산이 6천만 원이 넘으면 성인 기준으로 세계 상위 10% 부자에 속한다는 것은 아나? 5억 원이 넘으면 세계 상위 1% 부자가 되네. 절대적인 수치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현실에서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네는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네. 물론 더 많이 가진 부자들도 깨닫지 못하지. 그들도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괴로워하네. 별장이 없어서 분통을 터뜨리고 집값이 떨어졌다고 눈물을 흘리고 요트가 없어서 자괴감에 빠지지. 그래도 $100가 없어서 괴로운 것보다는 요트가 없어서 괴로운 게 낫죠. 신이 시큰둥하게 대꾸하자 조이사가 지팡이 손잡이에 턱을 괜 채 고개를 저었다. 남이 볼 때야 천지 차이지만 괴로움의 크기는 별반 다르지 않네. 자네 주위에 있는 부자들을 떠올려보게. 자네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한 적 있나? 왜 부럽지 않겠습니까? 조이사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질문을 다시 하지. 자네는 부자들의 인생을 부러워한 적이 있나? 신은 조이사의 질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모든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신은 부자의 인생 자체까지 부러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았다.
씨는 부자가 된다면 정말 멋지게 살 자신이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재미있게 사는 부자들은 어디에 꽁꽁 숨었는지 보이지 않았다. 조이사는 어리둥절한 신의 얼굴을 보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물질의 속성을 이해해야 하네. 원하는 물질을 갖게 되어도 원했던 만큼의 행복은 가질 수 없네. 물질은 손에 쥐는 순간 가치가 훼손되어 버리고 마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기준치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이지. 은반지가 생기면 금반지가 갖고 싶고 금반지가 생기면 다이아 반지가 탐나기 시작하지. 이 세상에는 노동을 대신해주는 물건들이 넘쳐나지만 노동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도 높아지는 기준치 때문이네. 빨래를 한번 생각해보게. 세탁기가 발명됐지만 우리가 세탁에서 해방되었나? 청결에 대한 기준치가 높아져서 일주일에 한 번 하던 빨래를 하루에 한 번씩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늘었을 뿐이네. 어떤 집에서는 양말도 다리미로 다린다고 하더군. 자동차는 어떤가? 자동차가 생활을 안락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할부금과 유지비를 벌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하지 않은가. 물질을 추구하는 게임에는 끝이 없네. 다시 말하지만 완벽한 물은 존재하지 않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언제나 모자란 법이네. 이는 권력의 게임도 해당되네. 저 건물 정말 코미디 같지 않나? 조이사는 지팡이로 요양원을 가리켰다. 백악관을 닮은 본관에서 금방이라도 조지 워싱턴이 걸어 나올 것 같은 풍경이었다. 의뢰를 받은 건축가도 허탈한 웃음을 지었을 게 분명해. 하지만 늙은 부자들은 저 염치 없는 건물을 보고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권력의 상징물 곁에 머물고 싶을 만큼 권력에 대한 욕구는 강하다네. 권력을 향한 게임 역시 끝이 없네. 힘 위에는 언제나 더 큰 힘이 기다리고 있지. 조이사가 지팡이로 하늘을 가리켰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꼽으라면 미국 대통령을 꼽을 걸세. 그야말로 권력의 최고봉이지. 하지만 미국 대통령조차 억울한 일을 당하네. 끊임없이 견제받고 비판당하고 작은 실수만 해도 미디어의 패러디 대상이 되지. 아마 손 좀 봐주고 싶은 놈들이 한둘이 아닐 걸세. 하지만 참을 수밖에. 네로 황제처럼 멋대로 굴다간 곧바로 탄핵을 당할 테니까. 지구에서 가장 강한 사람의 처지도 이렇네. 상처받아도 참아야 하고 하기 싫은 일도 꾸역꾸역 해나가야만 하지. 그 최고 권력자의 자리가 얼마나 지긋지긋했던지. 러더퍼스 헬스 대통령은 퇴임식만 손꼽아 기다리며 달력에 표시를 했다고 하네. 제임스 K. 포크 대통령은 이제 종노릇은 그만두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재선을 포기하고 홀가분한 표정으로 백악관을 떠났지. 귀가 솔깃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책장을 덮으면 냉혹한 현실이 펼쳐진다. 신은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러니까 건강, 돈, 권력 모두 부질없으니 저 같은 셀러리맨은 평생 가난하게 살다 죽으란 말씀인가요? 조이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 뒤로 노을빛이 물들기 시작했다. 에베레스트에 오르려면 오랫동안 체력을 기르고 산을 배워야 하네. 평생을 다 바쳐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지. 설령 성공한들 정상에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눈보라가 치기 전에 얼른 깃발을 꽂고 사진을 찍고 하산해야 하지. 에베레스트를 내려가는 산악인을 상상해보게. 그가 정상 탈환에만 인생의 목적을 두었다면
평생 1시간밖에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네. 실상 그의 일상의 긴 시간들은 산을 오르기 위한 과정이었지. 그 과정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면 그는 인생에서 실패한 것이네.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이사가 신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는 펜을 꺼내 신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썼다. 인생의 의미는 여기에 있네. 신은 자신의 손바닥에 적힌 글자를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인간. 나무는 혼자 서 있어도 되고 돌은 혼자 있어도 돌이네. 하지만 인간은 혼자서 인간이 될 수 없네. 이것이 동양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네. 타인 없이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지. 관계가 인생이고 존재인 이유인 것이네. 인생의 의미는 관계 속에 있어. 신은 사이간자를 유심히 보며 기억 속의 얼굴들을 떠올려 봤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얼굴은 어머니와 아버지였다. 잠깐 얼굴이 스쳤을 뿐인데도 가슴이 먹먹했다. 어렸을 때 함께 뛰놀던 친구들의 모습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친구라는 소중한 느낌을 공유했던 옛 친구의 얼굴도 떠올랐다. 멀리 사는 것도 아닌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면서도 연락을 끊은 친구였다. 문득 친구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다. 그 다음에는 영란과 오탁, 그리고 구부사장의 얼굴이 보였다. 신은 창경궁에서 솜사탕을 처음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좋은 기분은 거기까지였다. 앨범의 다음 장을 넘기자 아버지 형제들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속에서 쓰리고 아픈 것들이 치솟았다. 모욕을 준 직장 상사,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직장 동료, 촌지를 안 준다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던 고등학교 담임선생, 상처를 주었던 얼굴들이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은 인간이라는 쓰인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 개똥 같은 인간들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자네에게 인간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고마운 존재가 아닐까?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직장 상사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고맙게도 가르쳐준 것일세. 인간관계란 완벽하지 않은 게 당연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픈 부분이 있기 마련이야. 이것이 인생의 수돌리네. 아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네. 절벽에서 떠밀려도 순수히 받아들이라고요? 아무도 자네를 절벽에서 떠밀지 않아.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받는다면 그냥 똥을 밟았다고 생각하게. 똥을 밟았다고 주저앉으면 앞길에서 기다리는 기쁨을 얻지 못하네. 똥을 밟으면 신발을 씻으면 그만이야. 신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조이사님이셨군요. 구부 사장이 말한 스승님이 바로... 조이사는 빙그레 웃으며 홍차를 마셨다. 구부 사장은 내가 가장 아끼는 직원이었지. 내가 구부 사장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의 품성 때문이었네. 그는 인간을 좋아하고 관계를 통해 기쁨을 얻는 사람이었지. 조이사는 신이 작성한 리포트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먼 산으로 고개를 돌렸다.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제왕이 되려면 천기와 직위, 그리고 인기를 얻어야 한다고 했네. 인기란 인간을 끌어당기는 힘이네. 성공한 사람들은 인기로 협력자들을 만들어가지. 그 인기의 비결은 단 하나야. 바로
인간을 좋아하는 것이네. 인간을 좋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신은 조이사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 신은 성공하고 싶었다. 성공해서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러나 인간 때문에 번번이 상처를 입고 좌절을 겪었다.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을 좋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인간에 달린 문제라는 뜻이었다. 먼 산을 바라보던 조이사가 요양원 건물로 시선을 옮겼다. 화이트하우스 앞에 분수는 꺼져 있었다. 루즈벨트 퇴임 후에도 종종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네. 주로 현직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설 때를 틈타 몰래 전화를 했지. 그가 전화를 건 이유가 무엇인 줄 아나? 권력에 대한 미련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요리사나 정원사의 안부가 궁금했기 때문이야. 재단사 출신이었던 앤드류 존스는 대통령이 된 뒤에도 양복점을 찾아가 재단사들과 얘기하는 것을 즐겼지.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이익도 돌아오지 않지만 그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만족을 얻는 인물이었던 거네. 빌 클린턴은 누군가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뒷일을 제쳐주고 두고 대화에 몰입했다고 하네. 인생의 사활이 걸린 선거 전에서도 그 버릇은 여전했지. 유세전을 끝마치고 재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했지만 그는 눈앞에 있는 유권자 한 사람에게 집중했어. 당연히 참모들은 난리를 쳤지. 클린턴이 한 사람과 수다를 떨 시간에 경쟁자는 수백 명에게 얼굴 도장을 찍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클린턴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끊지 않았네. 그게 클린턴의 천성이었지. 클린턴은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만나면 그의 특징, 습관, 취미 등을 수첩에 적었다고 하네. 다른 친구들이 수학 공식을 적어 외울 때 클린턴은 인간 수첩을 만들고 있었던 거지. 조이사가 몸을 떨며 찬기침을 했다. 그는 무릎 위에 모포를 허리까지 잡아당겼다. 인간을 좋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네.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성공할 수 있지. 잠시 뒤에 등나무 언덕에서 간호사가 올라왔다. 그녀가 조이사의 혈압을 재고 무언가 귀속말을 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조이사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고 언덕을 내려갔다. 신은 등나무 앞에 혼자 남아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인간으로서의 성공. 인간으로서의 성공. 신은 새 아침에 노스님에게 화두를 받은 승려가 된 기분이 들었다. 한쪽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한쪽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성공이란 말이 지워지지가 않았다. 어쩌면 몽환적인 하늘빛 때문인지도 몰랐다. 석양이 지는 하늘 위로 조이사의 기침 소리가 울렸다. 소주가 한 잔 하고 당기는 날입니다. 오늘 한 잔 어떠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우리 내일 약간은 부은 얼굴로 만나요. 한 잔 하러 오세요.